국민의힘 충북도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한 가운데 8석 전석 석권을 목표로 밝혔습니다. 오늘 후보 등록이 마감된 가운데 충북에서는 21명의 후보자가 출마합니다. 정부가 치솟는 먹거리 물가를 잡기 위해 긴급 자금을 투입해 할인과 상품권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의 효과는 어떤지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정부가 이례적으로 1조량 부족으로 빚어진 생육 부진을 농업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피해 농가에 농약과 종자, 비료 등이 지원됩니다. 청주 무심천변 하상도로에서 차량과 보행자가 부딪혀 40대 보행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예방시설이 방지턱이나 표지판뿐인데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8시 뉴스 시작합니다. 22대 총선 입후보 마감일인 오늘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8석 전석 석권을 목표로 했습니다. 후보 등록이 마감된 가운데 충북에서는 21명의 후보자가 이번 선거에 출마합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충북 지역 8명의 후보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새 출발을 위해선 거대 야당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충북에서 8석 전석을 목표로 했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똘똘 뭉쳐서 완팀이 되고 단합하고 홍보한다면 저는 8석 전체가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정우택 의원을 이번 선대위 상임 고문에 위촉했고 민주당을 향해서는 친명 위주의 특색 없는 공천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교활하고 뻔뻔한 세력 반드시 심판해서 자유대한민국 세우는데 여러분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충북 지역의 7대 과제와 49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중부내륙법을 개정하고 청주공항의 민간 활주로 신설과 연결 고속도로의 건설, CTX 조기 착공 등을 주요 공약으로 선정했습니다. 민간 전용 활주로를 신설하고 주기장과 여객 터미널, 화물 터미널, 그리고 제2주차 빌딩을 신축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모레 일요일 첫 선대위 회의와 함께 충북 공약을 발표합니다. 국회의원 후보 등록이 마감된 오늘 충북에서는 21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16명 외에 녹색정의당과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는 1명씩의 후보자를, 무소속으로는 2명이 출마합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정부는 치솟는 밥상 물가의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해 긴급자금 1,500억 원을 투입해 할인과 상품권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정주의 한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 수급 동향과 할인 지원 사업을 점검했는데요. 정부 지원의 효과는 어떨까요? 김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청주의 한 전통시장에서 10만 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사고 모바일 할인 상품권으로 7만 원을 결제합니다. 2호 환급부스에서 구매 영수증을 2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으로 환급받습니다. 전통시장의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를 알리자는 취지입니다. 긴급 가격 안정 자금을 저희가 1,500억 원 투입을 하고 있는데 전통시장에 오시는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드려야 되겠다 해서 설 명절에만 하던 현장 환급 할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소비자들은 담비 같은 할인 행사를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딴 데보다 한 20%는 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많이 들리더라고요, 사람들이. 나도 여기 몰랐는데 알아갖고요. 농림부는 지난 15일부터 농산물 납품 단가 인하와 할인 지원에 1,500억 원을 투입하는 물가 안정 대책에 돌입했습니다. 과일과 채소 등 13개 품목이 주요 대상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긴급 안정자금 투입 후 소매 가격을 조사한 결과 사과가 27%로 가장 많이 하락했고 배 21%, 오이 19%, 대파 시금치가 12%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석 달 연속 밥상 물가가 10% 이상 오른 청주시는 매달 조사하는 밥상 물가 정밀 조사를 토대로 청주페이 인센티브 확대 등 서민 물가 안정 대책을 추가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착한 가격 업소 확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농축산물 할인 혜택도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공공요금은 저희들이 동결을 하고 있습니다. 치솟는 먹거리 물가를 잡기 위한 정부와 자치단체의 노력이 어떤 성과를 거둘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올겨울 잦은 비와 일조량 부족으로 농산물 작황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정부가 이례적으로 일조량 부족으로 빚어진 생육 부진을 농업 재해로 인정하면서 농민들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잦은 비와 일조량 감소로 작물의 40% 이상이 썩거나 상품성을 잃은 청주의 한 쪽파 재배지입니다. 이상 기후에 의한 피해가 발생했지만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농민은 어떤 지원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재해보험도 여러 방면으로 알아봤는데 지금 청주 지역에는 쪽파는 재해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보험 가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충북의 일조 시간은 98시간으로 10년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며 지난 1973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강수일수는 지난달 12.8일로 평년의 2배 수준으로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충청북도는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딸기와 애호박, 방울토마토 등의 시설하우스 과체류 농가의 출하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충청과 전라, 경상의 일조량 감소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해 농업재해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일조량과 작물 생육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어려워 과거 일조량 부족이 농업재해로 인정된 것은 지난 2010년 단 한 차례뿐이었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다음 달 초까지 정밀조사를 마치고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피해 농가에 농약과 종자 비료 등의 대파비를 지원합니다. 피해 신고 접수 및 정밀조사를 저희가 4월 5일까지 좀 실시를 하고 복구 계획이 확정이 되면 바로 이제 그 재난지원금이 농민들한테 지급될 수 있게. 충청북도는 일조량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서는 거주 지역의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 농작물 피해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대학에 첫 발을 내디딘 새내기들은 설렘과 함께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걱정도 앞설 텐데요. 지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건강한 대학 생활을 돕기 위해 충주의 한 대학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주 타평리 7층 석탑 앞에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올해 갓 입학한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 1학년 학생들입니다.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지역에 있는 국보를 마주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중요한 충주의 역사를 저가 이제 둘러보게 되어서 많은 친구들과 얘기를 할 수 있고 유익하게 또 이게 역사다 보니까 많은 역사적 얘기를 가진 친구들과도 이제 많이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저는 이런 경험이 너무 고맙고. 충주 전통시장을 찾은 새내기들은 시장표 간식을 맛보며 구석구석 구경하기 바쁩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 시장에 대학생들이 찾아오니 상인들도 반갑습니다. 젊은 학생들이 오니까 이 시장이 더 활기차고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가 신입생과 함께하는 충주 문화유적 탐방에 나섰습니다. 수도권 학생이 70%에 달하는 만큼 낯선 지역과 학교에 잘 정착하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동차명 학기제의 일환으로 충주를 탐방한 6개 단과대학 1,600여 명의 학생들은 시야를 넓혀갑니다. 신입생들이 좀 학교에서만 머물러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좀 학교에서 이런 기회를 마련해줘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학은 학생들의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지역 상생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주 문화와 지역사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학생들이 졸업 이후에 충주를 좀 떠나지 않고 장기적으로 좀 정주할 수 있는데도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국대는 신입생들의 의견을 토대로 다양한 명소들을 발굴해 추후 문화유적 탐방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정부가 대학별 의대 정원을 배분하며 증원을 공식화하면서 도내 의대 교수들의 사직 행렬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충북대병원 의대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가 증원 정책을 밀어붙이며 전공이나 학생들이 돌아올 수 없게 하는 것을 더는 지켜볼 수 없다며 25일부터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외래 진료 등 근무 시간은 법정 근로 시간인 주 52시간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북대병원에서는 이달 초 교수 1명이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충북대병원 의대비상대책위원장이기도 한 심장내과 배장환 교수가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상도로에서 차량과 보행자가 부딪혀 사망에 이르는 사고는 흔치 않은데요. 어제 청주 하상도로에서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해 40대 보행자가 숨졌습니다.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는 게 방지턱이나 표지판뿐이다 보니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로에 구급차와 순찰차가 서 있습니다. 어제 오전 8시 30분쯤 청주시 무심천변 하상도로에서 차량과 보행자가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보행자 49살 남성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당시 출근 시간대에 사고가 나 차량 정체가 양방향 모두 극심하게 이어졌습니다. 하상도로는 보행자에게 취약합니다. 이렇게 횡단보도가 있는 곳은 신호나 보행자 경고등 같은 게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보행자 입장에서는 차량이 없을 때 지나가거나 차량 속도를 가늠하다 재빨리 건널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차가 안 올 때 가야 돼. 엄청 위험해요. 여기 차들. 사람이 있어도 안 서요. 30m 전 교통 표지판과 바로 인근에 설치된 과속 방지턱만 보행자를 지킬 수 있는 수단인데 이마저도 무시하고 제한속도 시속 50km를 넘겨 내달리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하상도로는 우기만 되면 수위가 올라 과속 단속 카메라 등 전자장비 설치도 쉽지 않습니다. 경찰과 지자체, 도로교통공단은 다음 주 합동 점검을 통해 교통 개선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지금 초안으로는 방지턱을 좀 높이고 차량 안 보이는 수목 좀 제거하고 이런 안이 좀 나오고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청주 하상도로에서 발생한 차대 보행자 사고는 모두 7건입니다. 무심천 푸드트럭 축제를 비롯해 주변에 인파가 몰리는 행사가 점점 많아지는 추세여서 보행자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충북도의회 415회 임시회가 열흘간의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임시회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피해자 지원 조례 개정안 등 조례안 23건과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안 동의안 등 28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또 박지원 의원의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추진 관련 대집행부 기관 질문과 조성태 의원의 수도권 지하철 경로우대 교통카드 도입 촉구 등 9명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습니다. 충북도의회 416회 임시회는 다음 달 22일부터 9일간 열립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 중인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산업단지 계획이 승인 고시됐습니다. 청주 에어로폴리스 3산단은 오는 2029년까지 2,700억 원이 투입돼 청주시 북이면 일원의 112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됩니다. 산단에는 항공과 반도체, IT, 바이오 관련 기업을 유치하게 되며 에어로폴리스 1, 2지구와 연계한 글로벌 첨단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천시 의회가 제천 한방바이오진흥재단의 일시적 업무 정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송수연 의원은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1월 한방클러스터 임원진이 재단에 질의서를 보냈지만 재단은 수개월째 방치하고 있다며 불통으로 인해 시정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재단은 모든 업무를 셧다운하고 적극적인 소통과 협의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청주시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드림스타트 기초학습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오늘 협약에 따라 청주시는 기초학습 지원 대상 아동을 선정하는 등 운영을 맡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교재비를 연 300만 원씩 3년간 지원하게 됩니다. 현재 청주시는 드림스타트 사업의 일환으로 전문 강사가 가정을 방문해 국어, 영어, 수학 기초학습 수업을 1대1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이 올해 아동 친화도시 실현을 위해 217개 사업 1,038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일반 회계 본 예산의 14.8%에 달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0.3% 증가한 것입니다. 영역별로는 가정환경 영역이 24.7%로 가장 높았고 놀이와 문화, 안전보호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낮 12시 10분쯤 청주시 석소동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진입로에 들어서던 화물차에서 철제 제품 23톤이 도로로 쏟아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고를 수습하는 데 3시간 40분 정도가 걸려 운전자들이 차량 통행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경찰은 화물차가 커브길 진입 도중 적재함 덮개가 열려 철제물이 쏟아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 35분쯤 보은군 속리산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0.6헥타르가 소실됐습니다. 불이 난 곳은 송전선로가 설치돼 있어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산림당국은 헬기 넉 대와 차량 22대, 인력 90여 명을 투입해 40분 만에 껐습니다. 당국은 한 주택에서 화목보일러 재를 벌이다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